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제가 안녕하시냐는 인사의 목소리 톤이 보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무겁습니다. 네. 목소리 듣기에도. 왜 무겁습니까?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고, 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이제 밤에 예. 푹 주무시는 분들이 좀 적다라는 실제로. 예, 저도 중간중간에.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되게 피곤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수시로 가격을 보고 있는데 가끔 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지 말고 그렇게 주무시라고 아, 해도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예, 눈 직업상 볼 수밖에 떠지신다고. 없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 네, 이게 녹색을 많이 봐야지 눈이 좋아진답니다. 아시죠? 그렇죠. 녹색을 푸른 많이 봐야, 초원. 예, 푸른 걸 많이 봐야 네. 되는데 계속 붉을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마음이 아프면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한번 힘차게 기운이 다운되더라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다운되신 분이 네, 장 부사장님이 좀 힘을 내 주셔야 네. 좀 많이 웃으시고 이럴 때가 사실 시장이 가장 좋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웃는 날이 왔으면 빨리 웃는 날이 좋겠습니다. 왔으면 좋은데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 연휴가 이어지니까 월화수가 예, 연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근데 미국 시장은 계속 달리잖아요. 열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뭐 중간에 시간이 되면 더 열어갖고 네.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주미 유튜브에서 미주미 유튜브에서 이제 3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콘텐츠가 올라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방송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미주미 유튜브에서 네. 또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제 방금 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을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도 화상으로 만나 봅니다. 잠시 후에 또 이분과 함께라면 다양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또 마음을 좀 쓸어내릴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 월가의 이야기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주제는요. 네. 이어지는 금리 인상 우려, 계속되는 시장 하락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약간 뭔가 표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표가 있었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방공 그쵸, 표 이런 그쵸. 거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금리 인상 우려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서 드디어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반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흘러내리면서 나스닥 1.4%가 하락했고요. 다우가 0.02%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이 0.54%가 빠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가 뭐 정강 후 약의 흐름이 네.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좀 줬다 뺏는 그런 양상이 하루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정말 맞습니다. 장중에 보셨던 분들은 12시 지나고 나서는 밤잠을 좀 설치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지표가 좋았거든요. 경제 지표. 예, 지표가 좋았는데 네. GDP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반응을 그렇죠. 못했어요. 6.9% 분기로 보게 되면 연간으로 보면 5.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좋아야 돼도 불구하고 그쵸.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거 왜 반응이 안 됐을까요? 시장의 네. 심리 자체가 이제 맞습니다. 센티멘트가 이거는 무너져 지금까지 있으니까. 모습이었고 앞으로의 모습 보게 되면 오미크론부터 지금 네. 금리부터 많은 악재가 있다 보니까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이 대목인데 뭐죠? 어제의 그 파월의 기정이 끝나고 나서 월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어우, 새가 무섭네요. 무섭죠. 어제의 사진인데요. 지금 파월 연준장도 약간 매파의 눈 아닙니까? 좀 비슷한 것 예, 같아요. 매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매의 눈을 보았다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조류 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저 화면조차 못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파월은 인균에 가장 어제 매파적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높은 물가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는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양적 기축 만약에 5천억 달러 감소하게 되면 0.25%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일단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또 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성매매는 없지만 연준의 매파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해서 원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렇게 매파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네. 좀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는 일단 화면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 안 눈도 보고, 못 뜨고 보지 있었던 거 마시죠. 보이시죠? 예. 이게 실제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매가 날아든 그 시장을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긴축을 하게 되면 네. 지금 9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내려야 되는데요. 5천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면 0.25%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온다. 이건 저희가 미처 못 본 내용이거든요. 해서 숨겨져 있는 내용이 일단 네. 오픈되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이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2년물. 2년물이에요? 2년물이 금리를 2년. 따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항상 10년 만기 가지고 오셨는데 채권, 이번에는 예, 2년물 국채, 예. 가지고 오신 예. 이유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오늘 급등하면서 1.19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게 같이 올라갑니다. 해서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3월 달에 금리를 뭐 50bp 네. 혹은 쭉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한 번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네, 그렇죠. 게 편할까요? 50bp 오르겠다. 이제는 받아들이셔야죠. 음. 거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쵸. 예, 받아들이시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늘 10년물은 빠졌거든요. 네. 빠져갖고 이게 점점 붙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노동 관련된 지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곳에 포커싱을 두고 경기 좋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그리고 다른 숫자들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포인트가 그겁니다. 연준은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연준이 길을 막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네.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네, 네. 해서 뭔가 옥상에 끌려가갖고 한마디 들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뭐라고요? 물가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물가만? 뛰어가라. 예, 앞만 보고 뛰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오. 빌 에크만이 갑자기 310만 주를 매수하면서 왜요? 주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사는 이유가 사는 궁금한데요? 이유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빠진 거 되게 많이 빠졌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스트리밍 업계의 강한 경쟁을 본다 그러면 약간 제가 보기 의아하지만 어쨌거나 좀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오늘 7.5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업종을 볼 건데 오늘 나스닥이 정말 안 최악의 좋았어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이 4.45%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인텔 뭡니까? 인텔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 7.04%가 급락했고요. 예상치 하향 실적 발표한 테라다이는 무려 22.41%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하루 같고요. 만에. 렌미 수치는 전망을 낮추면서 6.93%가 빠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다 고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 뭐 항상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있었죠. 뭐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많아지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아지지만 공급망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한 가지 경기가 만약에 조금 안 좋아지면 네. 수요가 급감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어제는 다 안 좋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더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테슬라.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신차보다는 로봇을 아니, 만들겠다. 우주, 로봇, 뭐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좋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원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것은 자동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영업이익률이요. 테슬라가 14.7%, GM이 9.5%, 포드가 2.2%로 월등히 좋아요. 이번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쵸. 우리 회사가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라는 걸 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필 오늘이요. 신차를 안 만들고 로봇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사이버 트럭 올해 안 나옵니다. 아니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모르나 봐요.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도- 그 방점이 신차냐 네. 로봇이냐, 로봇에서 방점을 둔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25,000달러의 보급형 전기차도 올해는 없다.
없다. 그다음에 왜 그러는 거죠? 아예 올해 신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신차 계획은 없으니까 올해는 그걸 기대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무려 11.55%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차가 안 나와도 기존 차가 그만큼 자신 있게 많이 팔리면은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미치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제 미리 얘기가 나왔지만 그 생산에 대한 차질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신차도 안 되고 기존 차도 생산의 차질이 이어질 것 같고 해서 양쪽이 다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하락이 더 이어질 만한 계산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는 11% 맞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맞습니다. 829달러 선까지 830달러를 하회했는데 지금도 이제 보합권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과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829달러면 800살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좀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수를 전해드릴 건데요. 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 1월 26일 날에 모 유럽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오, 실제 이제 많은 게 풀렸죠? 그냥 네, 사실 그냥 마스크 없이 영국도 다 그냥 하잖아요. 자가격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오른쪽 표가 지금 인구 100만 명대 확진자의 모습인데 덴마크, 프랑스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유일하게 내려간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태리하고 미국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국이 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미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지금 이태리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도 뭐 마스크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안 쓰죠. 그냥 안 쓰죠. 네. 알아서 그렇죠. 우리가 극복하자였잖아요. 근데 예, 거기가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꺾인다고요? 너무 빨리 확 감염되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런 생각이 저게 네.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근데 이 그림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과연 국민의 건강이냐 경제 회복이냐 자영업도 살릴 것이냐 그냥 이대로 계속 어렵게 할 것이냐라는 포인트에서 뭔가 이제 살리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웬만큼 오미크론은 우리가 그냥 인내해야 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글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저 지표는 경기에 대한 조금 더 빠른 회복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 회복은 빨라질 거기 때문에 국민 건강은 안 좋아지지만 한쪽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물론 약간 안 좋아질 네. 게 우려가 커지겠지만 하지만 이제 뭐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숨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14,000 찍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뭐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뭐 2만 명, 3만 명대가 얘기가 나오는데 고점을 좀 단기간에 경신을 해도 빠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자,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맵도 좀 우울합니다. 네, 우울한데요. 그래도 초록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있었어요.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 파란색 네. 그냥 제가 표기 안 한 것들은 자율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번 반도체가 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웬만한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인텔까지 다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급락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한 10% 빠진 것 같잖아요. 네. 명확히 얘기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3%, 퀄컴이 3%인데 AMD가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AMD가 많이 네, 빠졌습니다. 7% 정도, 7%. 인텔이 7% 인텔, 예.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2번은 금융주인데요. 금융주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런 거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또 반대로 금리를 또 올리겠냐 이런 얘기를 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웃기죠? 애매한데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현 상황이 그만큼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넷플릭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디즈니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4번은 테슬라가 빠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시드 같은 기업들 리비안까지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제 급락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오늘도 꿉꿉하게 에너지는 에너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 지금 뭐 애플이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다고 나왔습니까? 하는데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나올 때 네.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요. 로빈후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네. 부진으로 9%가 추가 하락하면서 지금 고점이요 90달러 근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10달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점대 한 9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자는 괜찮았잖아요. 예, 비자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좋아서 주가도 예. 전중에 3% 넘게 오르고. 자 애플은요. 네. 나왔습니까? 실적이 나왔는데요. 3.71%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잘 나온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애플이 사실 우리 빅테크 쪽에 이제 큰 형님으로서 굉장히 또 대단히 기대하는 큰 부분이 거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지난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또 전망을 이야기할지가 중요한데 지금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시장 분위기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개선 중이다. 직독 좋은 찍고 얘기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해서 1,239억 달러. 네. 좋았습니다. 네, 매출도 네. 좋았고 전망에 일단은 대해서. EPS 좋았고 EPS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9% 증가했고요. 네. 서비스 매출도 2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다 증가했네요. 다 증가했고 다 증가해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이패드만 소폭 덜 팔렸는데 아이패드 안 사죠 뭐. 뭐 기본 핸드폰이 커졌는데. 네. 저희가 저는 안 사니까. 맥북을 많이 사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을 갖고 가는 그 이익률을 보게 되면 네. 예상치는 41.7%였는데 결과가 43.8%로 더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고 그 수익성까지 좋아지는 그런 네. 모습 보였고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추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이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또 컨퍼런스 콜 해야죠. 컨퍼런스 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한 네. 이상 아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다른 모든 그 전에 큰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애플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주가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15달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뭡니까? 현재 주가? 이거 맞죠? 이건 그 애플 주식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잘못 보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은요. 애플 주식은 지금 현재 주가는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바로 라이브를 말씀드립니다. AAPL입니다. 심볼이. AAPL이고요. 애플 현재 주가는 3.46%가 어떻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오르네요. 이름 비슷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편하게 좀 보내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것도 입방 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의 기업이다. 세계 1위 애플. 네. 애플 너밖에 없다. 뭐 애플 고고. 애플이 미래다.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애플의 실적이 또 이런 뭔가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조금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게 전체적인 시장에 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했는데요. 네. 지금 팀쿡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이슈인데 그게 개선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뭐 오늘 하루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미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과 여러분들.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많이 먹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나왔죠.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실적 발표 소식 예, 전해드리느라 그렇습니다. 예. 이분을 살짝 또 예, 늦게 약간 만나뵙게 지연됐습니다. 됐네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애플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실적 발표한 거 방송 이제 시작하고 네.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매출도 전사 매출, 부문별 매출 다 최고치고 네, 영업이익률이 33%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25% 증가했으니까 아주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어. 저는 공급망 문제가 좀 없을 걸 약간 예상을 했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네. 제가 12월 달에 애플 스토어를 가서 마치 이제 제가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할 것처럼 네. 물건이 이거 있냐 저거 있냐 다 물어봤더니 다 있어요? 물건이 다 넉넉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실제 재고를 넉넉히 확보를 해서 하여간 실적이 그래서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여러 면에 있어서 하여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실적들이 하여간 다 전반적으로 빅테크나 초대형주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한 실적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제 이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지금 뭐 4분기 실적 저희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거예요. 오늘 뭐 애플하고 비사 실적은 실제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뭐 그게 실적이 그냥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예상보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자료가 이제 자료 좀 띄워두시죠. 그래서 네. 크레딧 스위스가 집계한 건데 2016년부터 과거 한 5, 6년 동안 분기별 기업이익의 예상치는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평균이죠. 그것보다 실제 실적이 얼만큼 좋았느냐. 근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번 분기 실적 예상보다 실제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과거에 보면 평균 한 5% 포인트 초과했고, 그러니까 10% 이익 예상 증가를 예상하면 15%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발표했는데 S&P 500 기업 중에 한 6% 포인트를 초과했습니다. 한 21% 증가할 걸로 봤는데 지금 한 7% 증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회사 경영진들이 이런 조금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작게 약속을 하고 실제 실적은 그보다 항상 높게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회사 경영진이 진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네거티브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은 거. 특히 2분기 그러면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이 돼서 그래서 보통 그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영진이 under promise 약속은 작게 하고 over deliver 실제 실적은 좀 더 좋게 한다. 그래서 항상 좋게 나오는 거고 보통도 한 60, 70% 보통 기업들이 그 예상보다 좋은 그 실적을 발표해요. 이번 4분기는 한 75%가 생각보다 좋았고, 오늘 애플 비자가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래서 지난 3분기는 진짜 실적이 A 플러스 학점을 줄 정도로 좋았고, 지금 4분기는 한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근데 오늘 뭐 애플하고 비슷한 실적이 좋아서 저는 이제 A 마이너스 정도 학점으로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유의하고선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너무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들어둔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표현에 이제 작업을 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뭐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그들의 전략이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오늘 애플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실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 이제 미국 서부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면 장이 오전장 열리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 쭉 보거든요. 서울은 이제 밤이시지만. 근데 지난 일주일 보면 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은 나스닥이 한때 5% 빠졌다가 회복을 했고 오늘은 오전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끝나고 그래서 고점 대비 일주일 사이에 한 10% 정도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땐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데
greed and fear,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적인 면과 그 다음에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이 시장에 투여된다. 그래서 이제 펀디멘털보다 장이 좋을 때 너무 과도하게 오르고 그때는 이제 상승기에 지나친 낙관론이 팽배해서 greed,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투기적인 행태를 일삼고 요즘같이 시장이 아주 그 비관론이 우세할 때는 공포에 질려서 펀디멘털보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오늘 11% 빠진 게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요. 불과 지난 여름에 금년 2022년 금리 인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이미 인플레가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그 지나친 낙관론이 팽배했고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다섯 번 인상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파웰이 월가 출신이어서 그렇게 시장에 반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과 계속 교감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너무 우세해서 저희가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냉정하게 균형을 찾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여간 뭐니 해도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자. 우리 장 부사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작년 말 서학개미들이 그 ETF 보관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던 게 QQQ 3배 레버리지 하는 TQQ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2배 레버리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에 3배 레버리지 하는 SOXL. 이런 거는 하여간 절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IT 업종, 특히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비즈니스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가 많은 업종에 또 레버리지를 내가 건대는 거는 너무 투기적이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 이런 ETF들 20-30% 이상씩 빠져서 좀 고생하실 텐데 하여간 그 앞으로 이런 그 주식 시장에서 특히 IT 업종은 레버리지는 우리가 피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계속 네. 피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도 또 우리 화끈한 투자자분들이 계시니까 아니 피하지 교수님이 않으면 이제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노를 3번 쓰셨어요. 예. 엄청나게 강조하신 거죠. 많이 하시면 또 주의를 잘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제 이제 FOMC 얘기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외신 기사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페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교수님은 페드랑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맞들이지 말라. 네.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때 주가가 올라가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네. 최근 장세가 혼돈스러울 텐데 제가 작년 11월 26일 날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때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상반된 2020년 증시에 대한 전망을 발표해서 화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골드만은 계속 주가가 오른다. 올해 기업이익이 한 8-9% 오르니까 퍼가 유지돼서 주가가 그 정도 오르고 모건 스탠리는 거꾸로 2022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주가가 한 6%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4,400을 예상했는데 지금 4,330입니다. 그래서 연말 지수보다 낮은데 여기 이제 그림 그 설명을 보시면 이제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그거예요. 경기가 나쁘지 않고 기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은 우리도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퍼가 21배, 2배가 유지가 될 수 없이 퍼가 내려갈 텐데 올해 연말 2022년 말에는 19배 정도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퍼가 레벨 다운이 된다고 보죠. 그러면 올해 이익이 한 8-9% 증가해도 연말에 S&P 500 지수가 4,400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휘청되어 있냐 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 될 때 개별 기업이나 시장 퍼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하는 게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아무도 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주가는 이제 좀 더 많이 빠져서
너무 주가가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은 거 이번에 실적 뭐 좋은 회사 큰 기업들 다 좋게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조정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실적 발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좋았지만,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정적인 네, 분위기를 네.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적, 그러니까 이제 실제 테슬라가 이제 수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엄청나게 좋은 예상만큼 좋은 실적이었고 전기차 부분에 절대적인 강자를 재확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면 저는 컨퍼런스 콜도 다 녹음된 걸 들었는데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했으면 9가지는 좋은 거고 한 가지가 안 좋은 건데 공급망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2022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그거에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ear, 공포의 구간이기 때문에 호재에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악재에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실제 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어요. 4분기에 전사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15%. 현대차가 작년에 이렇게 좋았다고 실적 발표했는데 6%거든요. 테슬라는 90만 대를 만들어서 6조 5천억 7조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현대차는 400만 대를 생산해서 그것보다 적은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차감하고 나서도 잉여현금 흐름이 3조 이상이 남았고 그러니까 4분기만 해도 그래서 경영진이 앞으로 몇 년간 매년 50%씩 성장하고 원가 절감은 확실히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증권사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실적 발표된 다음에 그래서 골드만삭스 이제 그 제목을 보면 strong revenue 매출도 좋고 이익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익 상향 조정하고 나서 내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퍼가 한 80배 정도 수준으로 테슬라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퍼가 전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그 여러 번 일론 머스크도 얘기한 게 규모의 경제 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독일의 베를린하고 텍사스 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아직 그 정부 공식 승인이 나서 고객한테 제품을 배달을 못하지만 생산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게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의 충전하고 오래가는 4680 배터리를 장착한다. 이게 이제 배터리의 사이즈거든요. 4.6cm, 8cm 규모의 큰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주행거리가 750km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더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회사 2003년 설립하고 나서 그동안 적자가 17년 났었는데 2020년, 2021년 2년간 흑자가 나서 이제 누적 흑자로 전환됐다. 그래서 17년 걸렸어요. 흑자 전환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리비안, 루시드 주가는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리비안 상장되고 나서 주가 막 오르고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좀 걱정하시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조 달러가 있으면 테슬라 기업 1개를 하지 리비안 10개는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투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울 때는 시가총액을 놓고 감각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12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480조 원인데 제가 500조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 사지 LG 에너지 솔루션 10개 줘도 안 사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 4개가 삼성전자랑 기업 가치가 똑같다는 거.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나 고평가된 거가 이제 나타나는데 테슬라도 그때 11월에 시총의 테슬라가 1조 달러, 리비안이 100억 달러, 1000억 달러쯤 됐는데 예. 지금 이제 주가가 둘 다 많이 테슬라는 좀 조정을 받고 리비안은 반 정도 빠져서 테슬라가 한 9천억 달러,
시총이 되고 리비안이 한 500억 달러 되는데 저는 아직도 테슬라를 택하겠어요. 근데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니까 과거보다는 매력은 약간 좀 있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 테슬라가 2026년 되면 주가가 2,0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매출액이 540억 달러인데 앞으로 5년 동안 50%씩 성장을 하면 판매 대수랑 매출액이 그러면 이제 2026년에 매출액이 한 4천억 달러 되는데 20% 순이익률 가정하면 순이익이 한 800억 달러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 퍼 25배 곱하면 시총이 2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 2,000달러 간다는 거니까 조금 이게 900달러에서 2,000달러 5년 동안 너무 그 주가 상승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리스크를 저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게 포드 CEO가 짐 팔리가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야후 파이낸스랑. 근데 자기가 진짜 존경하는 전기차 회사 2개인데 한 군데 테슬라고 다른 데는 중국의 니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포드 머스탱 마크 2 그 딜러에 갔었어요. 네. 여기도 네. 제가 애플 비슷하게 자동차 사는 척하고 물어봤는데 주문이 지금 7개월째 밀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포드 제가 타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 부족해요. 역시 테슬라 모델 Y가 네. 포드보다는 여러 가지 차의 완성도, 여러 가지 모델 디자인, 실내 공간, 성능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주가 오르는 이유를 제가 확인했지만 역시 테슬라보다는 한 수 아래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네.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로 치게 되면 신차보다는 로봇 쪽에 관심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거기서 가치가 창출이 많이 되고 자동차도 실제 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에서 더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될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혹시 차가 덜 팔릴까봐 제 아니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은데 기존에 테슬라도 제가 보니까 몇 달치씩 밀려 매장을 많이 가봤는데요. 매장에 차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예. 기존에 팔린 차에서 이미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이제 수익 창출이 또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신차는 없다, 로봇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네.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예. 게 교수님 생각이신 거죠? 네. 마음 편안해지네요. 마음 편해집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실적 얘기 나눠볼까요? 예, 그러니까 실적 발표된 지 며칠 됐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이익이 다 20%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률이 43%. 그러니까 CEO 나델라의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 진짜 잘 성공하는 것 같고 이 사람 팀쿡보다 더 뛰어난 진짜 그 수준의 CEO 같아요. 그리고 주주친화적으로 4분기 순이익이 188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60%를 주주환원 한다. 배당 플러스 자사주. 우리 한국 기업이 진짜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CEO 헤이스팅스 제가 존경하는데 약간 이분이 가벼운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순중이 850만 가입자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830만 했는데 잘한 거 아니냐고. 근데 월가가 얼만큼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 현금 흐름에 예민하게 지금 보는지 몰라서 좀 가벼운 모습 때문에 좀 투자가 신뢰를 잃은 것 같고 올해도 오징어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컨퍼런스 콜에 그런 콘텐츠 투자 발굴 많이 할 수 있냐. 근데 올해 한 20조 원 콘텐츠 투자해서 캐시 번이 계속 많아져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인데 아까 장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월가의 선수인 에크맨이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흔들지 안 흔들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에크맨이 이 사람도 유태인인데 엄청나게 아주 센 행동주의자 펀드가 한번 걸리면 이 사람도 이사회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또 해볼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기분이 굉장히 다운됐었는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생각보다 더 그렇습니다.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화요일 날 비행기 탑니다. 네, 조심해서 넘어오시고 또 예. 열흘 동안 자가격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또 네. 화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줄을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 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 제일미, 검색창에 대한 제일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해보세요. 우리 예. 미국 스타일로 해야죠. 시장이 좀 잘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ETF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애플 얘기할 때 굉장히 실적 잘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잖아요. 저는 근데 실적 잘 나온 게 이게 좀 약간 단초가 돼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애플 주주 같아 보였나 봐요. 저는 근데 ETF만 들고 ETF만.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시간에서 더 올라가는 상황 거의 아닙니까? 5% 가까이 오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4%대 기분 165달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 저희 분위기는 지금 애플 실적이 잘 나와서 좀 마치 상승 마감한 것처럼 분위기가 좀 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겸손이 다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은 너무 올라간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네.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 주시장이 올해 이번 주의 특징은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이틀은요, 주가가 엄청 하락하다가 좀 반등 추세에서 마감됐고요. 어제와 오늘 새벽은 좀 상승하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것이 시장의 특징이에요.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변동폭은 4일 동안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찌되었건 연준에서의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은 가장 중요한, 그나마 이제 뭔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던 기업이 결국 2개, 3개였잖아요. 그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인데 오늘 이런 것들이 나름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약간 변동성은 좀 줄어들까 않을까라는 그런 내피셜 같은 희망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는 연초 이후에, 물론 뭐 지금 20여일밖에 안 됐지만 연초 이후, 오늘 이제 하면 이제 설날 이후에 저희 방송을 할 텐데요. 연초 이후 섹터별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그림 한 장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이제 파란색이 약간 좀 강한 것의 흐름이 되겠고요. 빨간 거나 좀 주황색은 좀 안 좋은 거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연초 이후에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은 제일 위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18.4% 올라갔는데요. 근처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처만큼 올라간 것도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S&P 500 9.2%가 떨어졌고요. 그나마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선방한 것이 금융업종이 2.1% 떨어졌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필수소비자가 3% 떨어졌고요. 유틸리티가 6%, 산업도 좋다 이거죠. 6.4% 정도 하락했고 S&P 500보다 그러니까 이긴 거가 지금 불과 5개 섹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떨어졌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 주린이 분들이 많이 그리고 개인 투자 많이 선호하는 기술주는 13.2%, 임의소비재는 14.8%가 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저 위에 있는 에너지, 금융, 필수소비자, 유틸리티가 우리 이제 부사장님이 매번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별로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항상 내가 안 갖고 있는 것만 오르더라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포트폴리오 분산을 안 한 결과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시장은 금리나 유가는 좀 진정세를 보인 거 좀 다행이겠지만 제가 가장 요즘 자주 보여드린 것이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 달러가 오늘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까지 간 것은 시장이 어찌됐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러 원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1,200원이 어제 넘었더라고요. 넘었습니까? 예, 어이구. 부담스럽죠. 큰일 났네요. 애플 실적 발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애플 앞서 이제 속보로 많이 우리 부사님도 전해 주셨지만 애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지금 시간에서 한 4%, 4.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을 했던 거가 되겠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아예 좀 더 중요한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색깔을 약간 구분해서 해놨는데요. 역시 주당 이익이라든가요.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매출은 11%나 급등했다는 거. 매출이 11%나 많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것도 좀 호재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서비스 매출이 24%나 늘어난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다만 딱 하나 시장에서 오늘 발표한 10개 주요 품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딱 하나 좀 부족한 것이 아이패드가 좀 매출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고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워낙 많이 나눠줬거든요. 재택하면서 없는 친구들한테 손만 들면 나눠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아이패드는 14%나 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마진율인데요. 그로스 마진인데요. 어제도 제가 테슬라 하면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더하죠. 41.7%가 예상됐었는데요. 마진율이 무려 43.8%입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이거 제조업체거든요. 제조업체. 그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업체가 아니거든요. 제조업체가 43.8%. 이런 비즈니스는 엄청 좋은 거가 되겠고 이 정도 이보다 더 마진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거로 기억하는데 ASML 정도가 이 회사보다 높은 거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관련돼서 이번에도 역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랑 약간 다른 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딱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서 이남우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딱 이거거든요. 여전히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딱 팅크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4분기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4분기의 공급망 이슈가 지난 3분기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이 팅쿠 얘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에 3월에 끝나는 이번의 실적은 작년 4분기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급망 이슈가 개선됐다는 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중국 쪽 판매 사실 좀 걱정했는데 중국에서 애플이 1등 먹었더라고요. 1등 먹었습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오늘 아이폰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애플이 실적이 좋아졌던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뜯어보면 다 나오겠지만 역시 중국의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보입니다. 참고적으로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작년 분기별로도 마찬가지, 연간으로 마찬가지 전년 대비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판매 증가율이 시장 전체가 9%가 감소했거든요. 중국의 4분기 시장이. 그렇지만 애플은 무려 32%가 늘어나면서 시장,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23%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4분기에 16%였기 때문에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아이폰 6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폰 6가 어떤 제품이었냐면 대형 화면이 처음으로 나왔던 제품이라서 초대박이 났던 시리즈거든요. 네. 그때 이후 처음으로 애플이 그냥 쉽게 앵커님 말씀드리면 1등을 먹었다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화웨이는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화웨이가 완전히 꼬꾸라진 것을 보여줬고요. 기타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별 보이지 않는데 여하튼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 소식이 더 있었습니다. 이 한 소식 하나 더가 아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 생태계를 또 하나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NFC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우리나라 삼성카드랑 애플카드랑 방식이 약간 다른 거로 제가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약간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 역시 이번에도 그 블룸버그는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뭔가 중요한 공급 정보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빨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 단독의 기사가 났는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안 쓰고 있는데요. 애플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플페이. 네. 애플페이는 이제 카드를 등록시켜 놓고 딱 삼성페이 같은 건데 애플은 이제 NFC 방식을 하고 약간 뭐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애플페이를 결국은 NFC 방식을 통해서 보면 물론 돈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돈은 뭐 식당이 됐건 어디 됐건 결제 받는 사람이 예전에는 다 결제 단말기가 없으면 아이폰이면 아이폰,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에게 조그만 디바이스를 끼웁니다. 조그만 디바이스나 별도 디바이스를 끼워갖고 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 요번에요. 이 NFC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폰 스스로가 결제 단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디바이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퀘어가 처음에 사업의 모태가 됐던 그 디바이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가능하면 일반 카드로도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더 확산되면 이게 이제 일반화되면 수많은 결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카드 뭐 결제하면 카드 긁고 나가잖아요. 아니면 요새 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큰 사건인데 회사에서는 역시 커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스퀘어 주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스퀘어 지금 현재 블락 주가는 오늘 주가 5% 정도 떨어졌고 이건 아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오늘 간단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애플은 사실 뭐 기기 판매에서도 돈을 많이 벌지만 이제 뭐 금융 쪽도 진출을 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 안에 내부 업그레이드나 돈을 쓸만한 구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부분의 매출이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그렇습니다. 애플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비자도 있잖아요. 네, 오늘 두 개가 더 있었죠.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마스터카드는 장 전에 발표했고 마스터카드 긍정적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4%까지 장 전에 하다가 뭐 1, 2%로 올라갔는데 마스터카드는 어떤 이슈냐면 상당히 좋게 발표했는데 이번 1분기의 전망을 좀 생각보다 지금 보수를 발표하면서 마스터카드는 큰 재미가 없었는데요. 비자는 지난 분기에 왜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가이던스를 아주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출 자체를 워낙 좋게 발표했습니다. 매출 자체가 1.69달러 전망했는데 1.8달러 나왔고요. 이익이요. 매출도 68에서 71억 달러 나와서 긍정적으로 발표했고요. 그리고 특히 크로스 보더라고 해서 국제 간 어떤 결제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회사에서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시간에서 지금 역시 애플과 비슷하게 4, 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오늘 급락하는 것은 최근에 주세가 재미없었는데 어제도 부사장이 멘트 하신 것 같은데 로빈훗 있지 않습니까? 로빈훗이 작년 전에 크게 떴던 것은
것은 결국 밈 스탁들이 난리 나면서 개인 투자를 몰려놨는데 그게 요즘 상당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번 하락장에서 지금 로빈훗의 어떤 투자자들이 소위 마진 때문에 이제 속상했던 분은 많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실적에 대한 것도 약간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이번 가이던스를 상당히 월가 예측보다 20% 정도 아래로 내려온 거로 제가 수치를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시간에서 거의 한 9% 정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앞서 뭐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남우 교수께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가늠하겠고요. 아마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진행하고 이제 그 3월 화수 방송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사장님 내일 또 저희 주말 라이브 좀 진행할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유, 안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아유, 여기서. 어떻게 안 한다고 합니까? 아니, 저는 해야죠. 하려고 네. 했습니다, 원래. 그죠? 원래 그랬던 건가요? 네, 원래 그러면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방송 못하더라도 네, 주말 네. 라이브를 통해서 내일 네. 아침에 다시 한번 시장의 네. 변동성에 네.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우리 부사장님께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거만은 얘기해 주세요. 네. 테슬라에 네. 대해서 월가의 의견,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면은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요거 하나만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남우 교수가 워낙 다 친절하게 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투자 의견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요. 오늘 최소 6군데가 오히려 목표 주가 일제히 올려놨어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약간 실망할 수 있죠. 사이버 트럭도 빨리 받고 싶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지금 이번에 수치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얘기를 앞서 이남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로봇 얘기를 많이 했고요. 2019년부터 계속 지연되었던 로보택시 있죠. 완전 자유가 로보택시를 또 한 번 올해 말에는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신감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물건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에 대한 약간의 좀 실망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1% 미만이지만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네.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네네. 설 연휴 지나고는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추진을 해야겠죠? 네, 당연히 나오셔야죠. 네네. 예,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실제로 얼굴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부사장님 표정이 많이 안 좋다는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아니 왜 그러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저희는 당황하셨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내일 그렇지 주말 않다고요? 라이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 라이브뿐만 아니라 네. 월화수 중에도 한번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껴맞추는 것 같긴 한데 함께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실시간으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